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어렸을 때 남편과 알고 지낸 뒤로 남자답다 하나에 끌려 결혼까지 결심했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세상 여자에 자기 가족밖에 모르더라고요. 간혹 주변에 이런 남편들이 많이 있지만 제 남편도 그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며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섭섭한 건 쌓여갔지만 그래 뭐 태생이 그런 인간이니 어쩌겠나 싶은 나날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딱 본인 식구들에게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참 서럽더라고요. 아이까지 낳아 살고 있는데 누가 가족인지 늘 섭섭한 나날들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우리 아들이 최고라며 늘 칭찬을 서슴지 않았고요. 이번 주 엄마 생신인데 같이 내려갈 거지? 오랜만에 사이랑 손주 온다고 잔뜩 기대 많이 하고 계셔. 저번 명절에 찾아뵙고 통 못 찾아뵈었잖아. 거리도 멀어서 자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주에 후딱 다녀오자. 엄마 생신 겸. 아, 이번 주 안 되는데? 내가 말 안 했나? 이번 주에 엄마 들기름 짜러 가야 한다고 해서 방앗간 모셔다 드리기로 했어. 그거 아가씨 아니면 아주버님이 가셔도 되잖아. 꼭 이번 주에 가야 해? 급한 거 아니잖아. 우리 엄마 생신은 이번 주인데. 그럼 나보고 어쩌냐. 형은 눈코 틀 새 없이 바쁘고 하영인 집 밖에 모르는데 홀랑 그날도 데이트하러 나가겠지. 그건 아니지. 지금부터 말해놓으면 되잖아. 자기야, 진짜 우리 집 1년에 한 번 가나? 많으면 2번이다. 작년에도 못 챙겨드렸는데 이번엔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외동딸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나도 잘해드려야지. 너무해 정말. 아니 너는 시집으로 왔으면 시댁에 잘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너네 엄마 아빠야. 참, 너도 너다. 어쩜 그리 철이 없어. 섭섭하다는 저에게 오히려 남편은 되려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 더욱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항상 본인 식구들만 챙길 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가족들한테는 잘하길 바라고 말이죠. 말해봐야 어차피 싸움이 많이 될 걸 알기에 꾹꾹 참는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결국 그날 친정엔 저와 딸아이만 같이 가야 했죠. 친정엄마는 바쁜 사이 못 오냐고, 그렇게 바빠서 어떻게 하냐고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속상했습니다. 매번 최고라고 말해주는 엄마에게 죄송할 따름이었죠. 제가 모자라서 엄마가 이런 대우를 받나 싶은 마음이 들고 슬펐어요. 이서방은 바빠서 못 온 거야? 아유, 어쩌면 이렇게 바쁠 수가 있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지? 뭐든 밥심이야. 네가 집에서 내조 잘해야 한다. 알겠지? 우리 사이 좋아하는 거 잔뜩 해놨는데 이거 다 가지고 가서 꼭 사이 먹여. 알겠지? 아니야. 이서방 내가 잘 챙겨 먹이니까 엄마는 엄마만 신경 쓰셔요. 그때보다 더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내가 아플 게 뭐가 있어. 펑펑 놀면서 집에만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우리 손녀도 보고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다. 너 오느라고 무리한 거 아니야? 그래도 거리도 먼데 주말에 시부모님 잘 찾아뵙고는 있지? 아무쪼록 네가 제일 잘해야 한다. 나 잘하고 있어 엄마. 엄마한테도 잘해야지. 시댁에만 잘하면 뭐해? 그러니까 너무 이서방네 안 챙겨도 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요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시댁한테 잘해야 네 남편도 기가 사는 거야. 항상 먼저 다가가고 베풀고 살아. 이서방 혼자 외벌이로 얼마나 힘들겠어. 오늘도 그래서 일어나 본데 아휴 안쓰러워 죽겠다. 친정 엄마들이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요?
안 지나서나 늘 제 걱정에 시댁 걱정, 사위 걱정,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던 중 엄마 생신이라고 남편이 용돈을 챙겨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용돈을 드리자 하는 마음에 돈 봉투를 꺼내고 혹시나 하여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죠. 1년에 꼴랑 한두 번 만나면서 그것마저도 만날까 말까 하는 남편인데 엄마 생신이라고 흰 봉투에 3만 원을 넣은 것이죠. 정말 경악했습니다. 본인 엄마면 20만 원을 넘게 넣고도 남을 인간이었는데 말이에요. 그 모습에 얼른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추가로 넣어 엄마에게 20만 원 맞춰드렸어요. 그 돈을 맞춰드리면서도 한편으로 어이도 없고 진짜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믿더라고요. 저걸 남편이라고 내가 그동안 밥 차려주고 모시고 살았나 하는 생각에 너무 섭섭함이 밀려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웃으시더라고요. 아유, 이게 뭐야?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너희도 빠듯하면서 뭘 이런 걸 챙겼어? 참, 아유, 이서방 고생하는 돈인데. 됐어, 엄마. 넣어도. 매번 드리지도 못하는데 뭘. 항상 건강 챙기셔요. 엄마 자주 오고 싶은데 나도 사는 게 사는 거라. 매번 오지도 못하네. 미안해. 단번에 더 자주 찾아뵐게요. 힘든데 이런 거 자주 하지 말고 엄마도 좀 쉬고 사 먹고 그래. 아유, 뭘 이렇게 많이 넣었어? 참, 너희 사는 거 뻔한데 고마워. 잘 쓸게. 우리 이서방한테도 잘 쓴다고 꼭 전해줘. 알겠어. 엄마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주저 말고 사드시고 친구들이랑 어디 갈 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돈 필요하면 꼭 얘기해. 알겠지? 매번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해. 저렇게 부업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손 마디마디 아프다면서. 아휴. 부업은 무슨. 앉아서 놀면 뭐하냐. TV 보면서 심심하지 않게 하나하나 하는 거지. 난 괜찮아. 그러니까 너나 걱정해.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남편한테 어이없는 마음을 안고 친정에서 밥을 먹고 딸이랑 나왔어요. 여태까지 섭섭함이 늘 마음속에 있었지만 3만 원을 보자마자 정말 마음이 확 식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뭘로 보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요새 축의금도 3만 원 하는 시대는 지났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용돈 3만 원은 좀 아니지 않냐며 따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용돈 3만 원 보냈더라? 너무하지 않아? 어머님 생신 때면 철철이 고기에 용돈 두둑히 챙겨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 엄마한텐 꼴랑 3만 원을 할 수가 있어? 나 진짜 당신한테 크게 실망한 거 알아? 아무리 무시해도 그렇지. 아니, 형편 되는 것만큼 하는 거지. 솔직히 막말로 장모님이 뭐 해주신 거나 있냐? 우리 집에? 없잖아. 그리고 이번 달엔 돈 나갈 게 많았어. 너도 그럼 일을 하던가. 참나. 꼭 너는 말도 안 되는 걸로 핀잔 주더라. 그럴 거면 집에나 한 번 더 신경 써. 뭐? 일하라고? 내가 누구 때문에 경력 단절됐는데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 당신은? 참, 진짜 원래도 그렇지만 새삼 남 같아 정말.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이해가 안 돼. 당신도 그렇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대체, 말을 해봐.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뭐 한다고 하면 딱딱 들으라고. 그럼 이런 말 안 들어도 되잖아. 피곤하다. 그만 말하자. 당신 같은 남자 진짜 요즘에 없을 거야. 어쩜 그렇게 가부장적이고 지네 식구만 아는지. 아휴, 내가 등신이지 내가.
남편은 저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며 말하더라고요. 본인이 경제권을 쥐고 있으니 저에게 그럼 나가서 돈을 벌으란 식으로 말이에요. 서러웠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살고 있는데 하는 생각과 작은 일이라도 천천히 알아봐야겠다는 다짐이 가득 찬 하루였어요. 그러던 중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며 사이될 사람을 인사시켰고 그 후에 남편은 자기 동생이 시집을 간다고 하니 집이라도 팔 기세로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형편도 뻔한지라 그렇게 무턱대고 입만 떠벌리는 남편이 참 보기 싫었어요. 뭐든지 상의도 안 하고 저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남편이 진짜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다 있는 자리라 애써 참았어요. 그리고 엄마 생신 때 선물 3만 원을 한 남편이 생각나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인간이 왜 저러나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나뿐인 여동생 시집 가는데 오빠가 뭐 해줄까? 어? 말만 해라. 참, 우리 막둥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간다고. 그러기나 말이다. 아유, 저거 시집 간다고 하니까 속이 후련하면서도 착잡하기도 하고 이제 다 시집 장가 보냈으니 후련해. 아가씨 축하해요. 너무 잘 어울린다. 어머님 그래도 섭섭하시죠? 막내따님 시집 간다고 하니까 적적하실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 근데 일단 너넨 뭐 해줄 거냐? 우리 하영이 시집 가는데 입 닫고 있을 건 아니지? 뭐 해줄 거야? 말 좀 해봐라. 하영이가 원하는 거 해줘야지. 야, 하영아, 뭐 해줄까?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오빠가 한턱 크게 쏜다. 나 그럼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 세트로 사주면 안 돼? 이거 새언니한테 허락 받아야 하나? 언니 어때요? 네? 아니 뭐 이거 오빠랑 집에 가서 상의 좀 해볼게요. 아무래도 저희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나 지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뭘 상의를 해? 그래, 오빠가 통 크게 하나 해줄게. 당신은 무슨 상의를 한다고? 야, 오빠만 믿어라. 오빠가 괜히 오빠냐? 그러게 아주 너 오빠 하나 잘 뒀다. 넌 우리 하영이 선물 사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 참나. 우리 아들 고생해서 버는 돈인데 아주 지 돈처럼 얘기하네. 하여간 참나 꼭 말을 해도 지같이 한다니까. 안 그러니? 에휴, 넌 빠져라. 그래도 그게 아니죠. 아무리 서방님이 고생하셔서 번 돈이지만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머니. 제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자 어머님은 노발대발 뭐라고 하셨고 남편도 생각 따윈 필요 없다며 그 자리에서 선물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그나마 같은 며느리라고 형님은 그게 아니라며 일침을 놔주셨지만 소용없었죠. 오히려 형님도 핀잔을 들었어요. 형님은 핀잔을 들으면서도 표정에는 진짜 이건 아니라는 표정이 가득하더라고요. 절 안쓰럽게 보면서 말이에요. 너도 같은 며느리라 이거냐? 하여간 이 시선 가지지 않아서 그런지 어쩜 저렇게 협조적이지가 않아? 에휴. 그게 아니라 원래 가정이 더 중요하죠, 어머님. 가끔 서방님 보면 도를 넘을 때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서 생각도 좀 하셔야지. 아무래도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가족들이고. 안 그런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너 잘났다 아주. 며느리들이 어쩜 저렇게들 지네만 생각해. 에휴, 그네도 너 때문에 숨 막히겠다. 에휴. 그러게. 언니는 나 뭐 해줄 거예요? 작은 오빠는 냉장고 세트 해준다는데 큰 오빠는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결정할게요, 아가씨. 필요한 걸로 사주되 금액은 적당한 걸로요.
뭐 사는 형편 다 거기잖아요. 아휴, 참나 무서워서 어디 사달라고 하겠냐? 어쩜 이렇게 지 동생 아니라고 선을 그어 선을 긋길? 에휴, 말세다 말세. 그나마 아주버님은 가정에 더 충실하신 분이어서 그런지 형님은 따로 아주버님에게 불만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저 며느리로서 제 마음을 많이 헤아려 주시고 늘 제 편이 되어주려고 했었죠. 그나마 형님 때문에 시댁에선 마음이 좀 편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너희는 이씨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시어머니의 무지한 발언에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날 그러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은 또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정 경제권 때문이라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이가 어렸지만 이대로 남편에게 무시만 당하고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일을 하겠다고 하자 당황하더라고요. 항상 이런 식이지 늘. 혼자 결정하고 그래 자기 마음대로 해. 그냥 나도 이제 일할 거야. 내가 일하고 내가 벌어 내가 써야지. 이대로 당신 집안이랑 당신한테 무시당하고는 못 살겠어. 알아? 아가씨 선물 사주는 것도 그래 내가 여유가 되면 누가 말려. 안 그래? 우리도 뻔한 형편인데 그러니까 걱정해서 한 말이잖아. 거기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당신한테 나는 뭐야 도대체? 아니, 하나뿐인 동생 시집 가는데 오빠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못 해주냐, 그럼? 그리고 뭐? 일을 한다고? 참나. 네가 어디 가서 일을 하게? 뭐 할 거는 있고? 애 낳고 살림해서 진작 일 때려치운 애가 어디 가서 일을 한다고? 누가 아줌마를 써주냐? 걱정 마.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이제 나도 내 돈 마음대로 할 거니까 당신도 그냥 지금처럼 해.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제 나도. 정 그 대화를 마치고 바로 일자리를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원래 일하고 있던 데서 아는 언니가 사람을 구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 하던 일이긴 했지만 경력이 많이 단절되어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는 언니의 도움으로 일을 잘할 수 있게 되었죠. 막상 돈을 벌고 일을 하니 자존감도 올라가고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번 월급으로 친정엄마 용돈도 드리고 딸아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보니 참 새삼 왜 일을 안 했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전 일을 하고 나서부터 적금을 붓기 시작했어요. 늘 남편 외벌이로 살림살이가 빠듯했었는데 같이 벌고 나니 여유가 되어 제 돈을 조금씩 모아 적금을 붓기 시작한 거죠. 우리 딸 시집 갈 때 줄 자금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5억짜리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예금도 들고 보니 너무 뿌듯하고 기쁘더라고요.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도 들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어요. 어느 정도 일도 적응이 되었고 워킹맘으로서 자존감이 확 올라갔습니다. 요새 동서 보기 좋은 거 알아? 웃음도 많아지고 이렇게 지내니까 얼마나 좋아. 내가 다 속이 후련하다 아주. 그래요? 감사해요. 참, 진작 이렇게 지낼 걸 그랬나 싶은 거 있죠?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하는 건데. 참 제가 너무 애본다는 핑계로 안 일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긴 해도 돈을 버니까 일단 돈에서 자유로운 게 너무 좋은 거 있죠? 맞아.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해. 나 봐, 계속 일하는 거. 우리 집도 이제서야 내 집 마련한 거잖아. 계속 전세 살다가. 진짜 힘들었어. 그래도 둘이 버니까 이렇게 빨리 내 집 마련한 거지. 이제 당당하게 동서도 시댁에서 기죽지 말고 행동해. 은근 그 집안 사람들 아주 지 자식들만 잘났지. 우린 찬밥 데우잖아. 그러니까 동서도 할 말 있으면
또박또박 하라고. 네, 안 그래도 요샌 그러고 있어요. 어머님 당황한 거 볼 때마다 아주 웃기다니까요. 이도 얼마나 절 무시했는지. 그래도 요샌 제가 돈을 버니까 부딪힐 일이 없어서 좋긴 해요. 아가씨도 시집 갔겠다. 뭐 이대로만 같으면 좋겠어요. 아, 맞다. 형님, 그거 알고 있어요? 아니다.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설 좀 지나고 나서 한번 시간 내주세요.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뭐 들은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 좀 알아보셔야 할 것 같거든요. 아, 점심시간 다 지났네. 형님,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나중에 얘기하자. 동서, 오늘 점심 맛있었어? 다음에 또 맛있게 먹자고. 오후에도 수고해. 간혹 이렇게 회사 점심시간에 형님과 만나 점심을 먹으며 수다를 떠는 날도 있었죠. 회사가 가까이 있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다행히 이 집안에 내 편이 있다는 안도감과 형님과 말하다 보면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형님도 그런 저를 동생 대하듯 해주셨고 그렇게 우애 좋은 동서지간이었답니다. 제가 일을 한 지 꽤 오래되었을 시점 어느 정도 집 적금이 만기를 바라보고 있던 때였어요. 그때부터 참 설레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도 어느 정도 컸을 때였고 나름 무심만 당하다가 이렇게 적금을 들고 목돈이 생긴다는 마음에 기분도 매우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에요. 그러던 중 시누이 부부가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경사였어요, 이때까진.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 딸 이제 내 집 마련하는 거야? 아유, 얼마나 좋니? 이제 자식 셋이 이렇게 번듯하게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게요. 아가씨 너무 축하해요. 내 집 마련하기 요새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시기가 참 좋았어요. 청약도 당첨되고. 그러게요. 다 뭐 열심히 청약을 저축한 이유죠 뭐. 그래도 애 크기 전에 집 당첨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 집은 너무 좁아서 애 공부방 하나 만들어줄 여유도 없었는데 그래도 이사갈 집은 방이 3개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게, 마음고생 많이 했겠네, 내 동생. 오빠가 뭐 해줄 건 없고? 너 집 마련했다는데 오빠가 크게 한턱 쏴야지. 남편의 또 저 오지랖. 그냥 눈을 감고 귀를 막았어요. 남편이 저런 말을 하자 형님도 바로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아주버님은 보시면서 찔려 하시는 느낌이 들었고요. 도대체 장남도 아닌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오빠 아무쪼록 고마워. 난 오빠들은 진짜 잘 뒀다니까. 너무 든든해 아주. 그러게요. 무슨 오빠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요? 부럽네요 아가씨. 저도 이럴 땐 외동이 아니고 싶다니깐요. 그러게 아가씨 부럽네요. 그래도 너무 축하드려요. 내 집 마련 쉬운 게 아닌데 우리 아가씨 해내셨네요. 너 작은 애 말투가 그게 뭐니? 너 작은 애가 뭐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야? 아휴, 그만 눈치 줘라, 응? 어머님, 이희가 제 눈치 보지도 않아요. 걱정 마세요. 이번엔 뭘 해줄까? 뭐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래서 부러워서 한 말이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오빠가 없어서 조금 안타까울 뿐이죠 뭐. 안 그런가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남편이 뭘 해줄까 좀 신경은 쓰였지만 본인 돈으로 알아서 해주는 거니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매번 과하게 가족 챙기는 모습이 속상하긴 했지만요. 그렇게 한동안 잠잠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설날이 다가왔어요.
명절이라 시댁에 가서 형님과 함께 음식을 도란도란 하고 있을 때였어요. 시댁에서 명절을 지내고 온 신우가 불이 나게 집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신이 나서 본인 오빠들과 딱 붙어 작당 모의를 하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과 전 또 저 삼남매가 무슨 작당을 하나 하면서 조금 긴장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황당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빠가 그 정도도 못 해주겠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그냥 너 잘 살면 그거면 된 거야. 안 그래, 형? 우리 막둥이인데. 아, 당연하지. 우리 막둥이가 잘 되는 일이라는데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문제지. 그러니까 더는 걱정하지 마. 알겠지? 정말이야? 오빠들 너무 고마워. 아니, 나 진짜 집 해놓고 돈이 너무 걱정이었거든. 당장 중도금부터 내야 하는 거니까. 순간 삼남매의 말에 귀가 쫑긋 세워지더라고요. 설마 저 아파트 들어가는데 돈을 해준다는 말인가 싶기도 하고, 지금 중도금 어쩌고 하는 것이 딱 사이즈가 돈 얘기 같았어요. 너무 당황스러웠고, 일단 놀란 마음에 그 이야기를 중단시켰죠. 중도금이라뇨? 아가씨, 고모부도 같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도금 얘기를 왜, 아니 뭐, 혹시나 해서 하는 거예요. 넌 빠져.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하영아, 오빠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걱정하지 말래도. 오빠 두고 뭐하냐? 뭘 당신이 해결하겠다는 건데? 지금 중도금 설마 해주겠다는 건 아니지? 아니, 아닐 거라고 믿어.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없긴 왜 없어? 그리고 형제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뭘 이런 걸 가지고 할과할부야? 그러기나 말이다. 참나. 넌 빠지라니까. 어디 이 시집안 얘기하는데 며느리가 나서기에 기가 막혀. 어머님이나 가만 계세요. 당신 뭐라고 했어? 중도금 해준다는 거야, 지금? 그 돈이 얼마인지나 알아? 물건이랑 다르다고.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가만 계시라 말아요? 요새 내가 좀 풀어줬더니 기고만장해져서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지? 이 말을 끝으로 제 머리채를 한 움큼 잡더라고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웠고, 남편이 늘 툭툭거리고 차갑긴 해도 폭력은 절대 쓰지 않던 사람인데 이렇게 머리채를 잡은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행동 뒤로 더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과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으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적금 통장 어딨어? 당장 안 내놔? 이 돈으로 하영이 중도금 해줄 거니까 내 말 들어, 알겠어? 내 말이 법인 줄 알아야지. 이게 어디서 시댁에서 큰 소리를 내?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 못 참아. 그리고 적금 통장 내놔. 이제 만기 됐잖아. 이거 안 나? 이게 미쳤나? 어디서 머리채를 잡고 난리야. 그래, 네 밑바닥이고 이게 네 본성이지? 뭐, 적금 통장? 내가 미쳤니? 개고생하면서 모은 돈, 저 기집애한테 홀랑 들어가는 꼴을 보게? 너랑 끝이야, 이제. 알겠어? 그리고 괜히 잘 살고 있는 아주버님 부추기지 마. 너 혼자 저 기집애 도와주려고 하니까 찔리디? 아주버님 집 전세로 돌린 거, 너 때문인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이거 모를 줄 알았지? 너네 하는 얘기 다 들었어. 알아? 형님한테 얘기해야지 하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게 됐네. 제 말이 끝나자마자 형님은 눈이 휘둥그레 되셨죠. 사실 매번 일을 벌이는 남편은 항상 이런 문제에서도 늘 형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진한 아주버님은 남편과 다르게 형님 말을 잘 들었는데 뭐에 홀린 것처럼
시누이 집을 해주는 과정에서 형님의 집을 매매해서 전세로 돌린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을 아가씨를 도와줬더라고요. 전 우연히 남편과 아주버님의 통화 내용을 듣고 형님에게 명절이 지나면 얘기해야지 싶었죠. 하지만 이제 형님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폭로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제 말을 듣자마자 형님은 남편 뺨따기를 휘갈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형님에게 맞은 것이 놀랐는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다 네가 망치지 이 집안? 순진한 우리 남편 꼬셔서 집 전세로 돌리게 했니? 호의는 너나 베풀어 이 모질한 인간아. 그리고 당신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전세로 돌렸어 집을? 아, 끝내. 난 이렇게 형제들 말에 휘둘리는 인간이랑 못 살아. 그리고 이씨 집안 그렇게 죽고 못 사는데 딱 그들끼리만 사세요. 우리는 빠져줄라니까. 어디서 이것들이 사람을 물러봐? 그래요 형님. 저도 못 살아요 이젠. 야, 이혼해. 그리고 아줌마, 당신 아들놈들이랑 딸년 교육 똑바로 시켜. 알겠어? 이게 어디서 여자들 신세를 망치려 장가를 들어?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 것이지. 남한테 피해는 왜 주고 지랄이냐고? 저 또한 남편의 뺨따기를 갈긴 뒤 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음식들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형님과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니 참 웃음이 나더라고요. 집 밖에 나와서 얼마나 웃었는지. 그리고 저희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딱히 문제는 많이 없었지만 이번 일로 신뢰가 깨져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터져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었어요. 며느리 둘이서 이 집안 남자들한테 이혼 소송을 걸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아차했는지 본인이 아들들을 잘못 키웠다면서 빌더라고요. 하지만 씨알도 먹히는 소리는 절대 아니었죠. 어머님은 원래 그런 인간이었거든요. 아니, 며느리 하나도 아니고 둘이 다 이러면 어떡하니? 내가 아들들을 잘못 키워서 그래.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라. 아유, 그냥 자기들 형제 우애가 좋아서 그런 건데 꼭 이래야겠니? 너희가 형제가 없어서 그래, 응? 그니까 한 번만. 웃기네 아줌마. 뭐 이제 시어머니 아니니까 아줌마라고 할게요. 가족이 생겼으면 본인 가족을 신경 써야지. 어떻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새로 꾸린 가정을 나 몰라라 해? 그게 인간이야? 그리고 아줌마가 잘못 키웠다고 했으니 다시 걷어가세요. 그래요. 걷어가세요. 반품합니다. 당신 아들놈들이랑 딸년이랑 그놈의 이씨의 씨 행복하게 살라고요. 우리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애들아, 제발 부탁이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어? 우리는 가족인데. 가족? 당신들만 가족이었지. 우린 남이었잖아, 그 집에서. 이제 남들은 빠져줄라니까 알아서 사시라고요. 호라비들 데리고. 더 이상 말하면 입만 아플 것 같아 형님과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이혼 소송은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 친권, 양육권은 제가 모조리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는 과정이었지만 남편 쪽의 재산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온 세월로 인해 남편에게 막대한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재산 분할해 주는 것 자체를 억울해 하더라고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내 재산을 다 가져가는데? 아휴, 이 집에서 한 게 뭐가 있냐고. 내 돈으로 먹고 놀기밖에 더해? 뭐? 먹고 놀아? 내가 그러니까 너랑 이혼한 거야. 네 대갈통이 그것밖에 안 굴러가서. 평생 종처럼 네 수발 들어줄 여자 찾아서 재혼해.
찾기 쉽진 않겠지만 이 불쌍한 인간아. 그 나이에 어디 한번 호라비처럼 동생 챙기며 살아봐. 잘 어울린다. 다시 생각해, 이혼. 너 후회하는 거야, 진짜로. 한 번은 봐줄게. 그러니까 다시 철회하고 같이 살아보자. 용서해 줄게. 용서 같은 소리 하네. 저기요, 한참 잘못 생각하셨거든요? 난 이제야 너한테 해방돼서 너무 행복해. 내가 진작 너랑 사다를 냈어야 했는데 참 미련하게 살았다, 인간아. 그 나이 먹고 어디 한번 호라비로 살아봐. 이 멍청한 인간아. 전 이 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왔고 딸아이와 독립을 준비했어요. 다행히 적금도 들어놓은 것도 있고 재산 분할을 받았기 때문에 딸아이와 같이 살 집을 얻는 건 쉬웠어요. 딸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제가 항상 남편에게 참고 살았던 걸 알아서 그런지 본인도 아빠는 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늘 우리 가족이 아닌 시댁 식구 먼저 챙겼던 아빠를 기억하고 있던 것이죠. 저희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형님네는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를 잘 지었더라고요. 끝까지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형님은 워낙 똑부러진 분이었기에 절대 눈 하나 깜짝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구석엔 호라비가 2명이나 생겨버렸고 아주버님은 이게 다 제 남편 때문이라며 원망을 엄청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상 이혼을 둘 다 하게 되니 시어머니도 딸을 얼마나 원망하던지 그렇게 사이가 좋아서 서로 난리이던 인간들이 하나씩 분열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하영이년 때문이야. 어쩜 저렇게 능력 없는 남편을 만나서 지 오빠들을 못 살게 굴어? 이제 속이 시원하냐? 아, 이게 왜 내 탓이야? 오빠들이 알아서 해준다고 한 건데 왜 내 탓을 하냐고? 아, 이제 와서 내 탓하면 속이 시원해? 조용히 안 해? 어휴, 내가 저런 애한테 뭘 해주겠다고 난리를 친 건지. 엄마도 그만해요. 속상하니까. 아휴, 난 지금 우리 딸도 내 연락 안 받아요. 알아? 아휴, 내가 미쳤었지. 내 가족을 두고 무슨 짓을 한 건지. 아휴, 너 이제 당분간 집에 오지 마. 그만해. 내가 제일 억울하니까. 너 말 듣는 게 아니었는데. 금방 더 내준다며? 다시 매매로 돌릴 수 있다며? 너무 웃겼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그들의 분열로 바뀐 것이죠. 전 간간히 형님과 만나며 과거 얘기도 하고 지내요. 워낙 이혼하면서 미련도 없고 후련한 감정만 있었기 때문에 참 웃으며 얘기가 잘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이혼을 하니 사람들도 너무 밝아졌다며 무슨 일이냐고 되묻는 사람들도 생겼답니다. 어리석었던 과거는 청산하고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다 보니 웃을 일도 많고 참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딸아이도 나이에 비해 많이 성숙한 탓인지 엄마를 많이 생각하며 지내려고 하고요. 남편을 만난 건 후회하지 않아요. 덕분에 이렇게 예쁜 딸아이가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앞날이 휘황찬란하려고 그동안 힘들었다고 생각하니 긍정적으로만 생각이 든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제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